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 저희 초대 손님 있는 날입니다. 스튜디오에 아주 가창력이 넘치는 파워풀한 가수가 나올 거고요.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도 왜 살면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얘기 오늘 이곳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들이 있죠. 연예가의 핫한 소식들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행복한 아침, 반가운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연예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의욕만수로 김태환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 랭킹 키워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음주주의보인데요. 이번에 연예가 소식에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었겠어요.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 음주주의보네요. 네, 맞습니다. 배우와 가수로 아주 큰 사랑을 받은, 그리고 중국에서 한류의 시초로 불리고 있는 배우 안재욱 씨의 이야기인데요. 안재욱 씨가 지난 10일 오전 10시경에 전북 전주시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 단속 현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가 좀 어떻게 됐나요? 네, 적발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6%, 0.004%가 모자라서 겨우 면허 취소는 면한 상태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침에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전날인 9일 밤 지방 일정을 마치고 숙소 옆 식당에서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복귀 후 잠을 자고 10일 오전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대를 잡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좀 쉰 거 아니에요? 잠을 잤으면. 네. 그러면 이게 다 분해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이때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소주 한 병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모두 분해하기 위해서는 체중 70kg의 남성의 경우 평균 4시간 6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체중이 적을수록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60kg의 남성은 4시간 47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성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성일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같은 몸무게, 그러니까 60kg의 여성일 경우에는 소주 한 병의 알코올을 분해하기까지 무려 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잤다 그래서 이 알코올 분해가 되는 건 아니었는데요. 기본 휴식 시간을 충분히 좀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재욱 씨 음주운전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오후 서울 강남에서 앞차의 뒷범퍼를 찌그러뜨리는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드라마 종방형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피해자와 합의는 됐지만 안재욱 씨의 일방적인 보험 처리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우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활동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활동 같은 경우 안재욱 씨는 2개의 뮤지컬에 출연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중 한 뮤지컬 제작사 측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10일에 사고가 나고 다음 날인 11일에 공식 입장을 낸 건데요. 최근 예상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안재욱 배우는 제작사 그리고 소속사 간의 합의 끝에 부득이하게 하차를 하게 되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어서 해당 공연을 예매한 관객 중에 취소를 원하는 분께는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라 안재욱 씨가 그러니까 10일이죠. 10일에 예능 촬영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당일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밝혀지는 바람에 예능 출연이 취소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나 요즘은 윤창호
도로법이라 그래서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또 사건이 터져서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드는데요. 안재욱 씨는 좀 어떤 이야기를 전했나요? 네, 안재욱 씨는 소속사 측을 통해서요. 네, 안재욱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네,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무리를 일으켜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정해진 일정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며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재욱 씨뿐이 아니죠? 안재욱 씨에 이어서 또 음주운전 때문에 문제가 된 배우가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와 올드보이에서 정말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던 배우 김병옥 씨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감초 연기로 톡톡히 한몫하고 있는 배우인데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지난 12일 오전 1시, 새벽 1시경 경기도 부천 한 아파트 단지 내 이제 지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요. 근데 이 운전대를 잡은 이유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차를 위해서면은 그러면 그 주차하기 전까지 거기는 누가 운전을 해줬다는 거고 와서 집 앞에서 주차를 위해서 운전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병욱 씨는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상태인데요. 네,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출동을 한 이유가 우리 그 아파트 한 주민이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고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병욱 씨는 집에 귀가를 하고 이미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집에 들어간 사람이면은 경찰이 집에 찾아가서 음주 단속을 했다 이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가서 김병욱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일단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사실 좀 안타까운데 김병욱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0.085%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천 원미경찰서에서는 김병욱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라면서 현재 김병욱은 귀가한 상태이고 면허 정지 여부는 수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이 나온 상태인데 인근에 일단 설치된 CCTV 등을 통해서 김병욱 씨가 했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김병욱 씨 측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나요? 네, 김병욱 씨 소속사 측을 통해서 입장을 또 밝혔는데요. 이유를 불문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라면서 김병욱을 사랑하고 지켜봐 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할 길이 없다.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될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향후 정해진 일정에 대해서 함께하는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다시 한번 깊게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현재 드라마에 출연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드라마 출연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김병욱 씨가 출연 중인 드라마 제작진은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방송 2주 만에 출연자의 음주운전 구설에 불거져서 제작진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김병욱 씨의 경우에는 네티즌 반응이 엇갈린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예인들 음주 사고 같은 거는 굉장히 비난이 쏟아지는데 이번에는 조금 케이스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사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가장 네티즌들이 많이 이제 비난을 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에요. 그런데 저 역시도 이렇게 반응이 양갈래로 갈리는 것은 처음 봤는데요. 일단 주차 때문에 잠시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다. 혹은 뭐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듯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는데 반면에 대리운전 기사까지 불러서 집에 왔는데 주차를 안 해줘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은 조금 억울하다.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이번 경우에는 기존 음주운전이랑 좀 다른 것 같다. 음주운전을 옹호할 생각은 절대 없지만 그 새벽 시간에 신고를 당한 것부터 석연치 않다라면서 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 그 대리운전하는 분들이 그냥 무시로 집에 앞에까지 온 다음에 수고하셨어요 가세요 하고 네. 주차는 제가 할게요 이런다고. 맞아요. 네. 근데 대리하시는 분들도 아닙니다. 주차까지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고 기왕에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차까지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확실하게 하고 계시죠? 기환 씨? 네, 저는 뭐 확실하게 저는 워낙에 술을 안 먹어서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뭐 그럼 다행이고요. 네. 이 음주운전이라는 게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자동차라는 게 편하지만은 흉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 수고하셨고요. 예. 이번에는 스타를 직접 이곳 스튜디오로 모셔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요. 네, 과연 어떤 분일지 영상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나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그러지 마세요. 아빠 잡아주세요. 싫어. 상관으로 뵌건 개구리가 쉬가 말랐대요. 싹쓸이 당했대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김혜연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야, 역시. 와, 이 에너지가. 이 이른 아침에 저희가 라이브로 가수에게 노래를 부탁하는 것도 네. 흔치 않은 일인데 네.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뭐 흔쾌히 불러야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니 환상의 탬버린이네.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이런 아침에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네, 바로 일어나야죠. 놀랐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은 제 공연할 때 같이 등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세요. 네. 아니 저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고 작가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좀 들었는데 뇌종양 얘기하고 이래서 저는 아니 우리가 아침에 노래를 부탁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나요? 지금 아주 건강합니다. 네. 아무렇지 않게 씩씩합니다. 네, 정말 무대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언제 뇌종양을 걸리셨나 싶을 정도로 에너지 넘치고 너무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기왕이 나왔으니까 얘기가 네네. 그걸 언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셋째 아들을 얻고요. 네. 사실 제가 위에 첫째 줄 때가 이제 딸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아들을 원하셨는데 네. 귀한 아들을 셋째 아들을 낳고 제가 이제 건강한 연예인이라는 그 모토 안에 그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네. 저희 남편이랑.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건강검진을 우연하게 받았는데 결과를 듣는데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김효연 씨 좀 앉아보세요. 남편분도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작진들은 다 나가 계세요. 방송 프로그램 중에 제작하다가 우연하게 그래서 앉았는데 심상치 않은 거예요. 김효연 씨 그 머리에 중량이 2개가 있습니다. 발견됐는데 이게 오늘 쓰러질지 내일 쓰러질지 몰라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실감을 못했는데 저는 그냥 그냥 간단한 거려니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정밀 검사 들어가고 일단은 그 혈관을 찾으면 괜찮지만 혈관을 못 찾으면 이게 좀 대수술을 해야 되는 여기를 뚫어가지고 머리를 뚫어서 호일을 싸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죠. 그 방송 출연해서 그래도 그걸 알게 돼서 그 방송에도 굉장히 그래도 고맙겠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까지는 나는 건강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팬이나 저희 그 가까운 분들이 뭐 이것저것 뭐 좋은 걸 많이 챙겨주셔도 그냥 뭐 집에 와서 엄마 드세요. 예를 들어서 주변분 나눠주고 사실 저는 한두 번 먹고 그냥 내려놓고 이랬는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엎친데 겹친데 뭐 이렇게 그 머리에 종양뿐만 아니라 김효연 씨는 한 발만 내딛으면 위험이에요 할 정도로 뭐 위궤양에 헬리코박터에 뭐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제작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인생을 다시 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홀로 좀 가슴앓이를 하면서 하루하루 사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혈관을 정밀 검사에 찾으면 괜찮은데 혈관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 쓰러질 때 내일 쓰러질지 몰라요 하면서 수술 날짜는 한 달 뒤를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당장 언제 쓸지 모르면서 수술 날짜를 한 달 뒤를 잡아주신 거예요. 최고로 빨리 잡아주신 거래요. 그래요? 일단은 잡아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남편과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남편은 제 눈치만 보고 뭐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고 하니까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막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저는 너무 나 이제 귀한 아들도 낳고 살만하고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래서 한 일주일간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렇겠네요. 이제까지 제가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까지 울었던 거 다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막 씩씩해서. 감정이. 네네. 아니 그때 마음은 정말 아니 이만큼 이제 살게 됐는데 내가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었을 거 그리고 아니에요. 이제 또 아이도 그때는 셋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셋째 난 지 얼마 안 된 삐덩이를 두고 가야 된다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근데 제가 또 되게 초긍정이에요. 아유, 좀 막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아침부터 행복한 아침인데. 이렇게 긍정이어서 일주일 동안 너무 뭐 많이 울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가는 건 아니죠. 물론 수술해서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되게 심각했어요. 제 나름대로. 내가 수술하다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갈 때 가더라도 열심히 멋있게 무대에서 나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쟤 이렇게 갈 때도 이렇게 멋있게 무대에서 노래하고 갔어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고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이렇게 끝까지 씩씩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스케줄을 정리하지 않고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한 달 후에 수술인데. 네, 무대에서 노래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사실은 제2의 전성기를 얻을 만큼 그때가 뱀이다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도영이가 이제 만삭이 됐는데도 막 행사가 막 밀려서 정말 만삭 때가 노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효연의 제2의 전성기가 왔는데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어. 그래서 되게 열심히 무대에서 들어온 스케줄 다 소화했어요. 그 와중에. 무대에서 노래할 때 또 제 노래가 밝잖아요. 재미잖아요. 그래서 막 웃고 신나게 노래하다가 내려오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가라앉긴 했지만 아무도 모르게 제 주위의 동료들 저희 식구들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남편과 저랑 딱 단둘만. 근데 이렇게 밝게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사실 유서까지 쓰실 정도로 굉장히 차분하게 이제 마음의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네, 그런 일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수술 날짜를 앞두고 보니까 그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술해서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때 당시는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잘하겠지만 그래도 사이랑 딸이랑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유서에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 남편한테 여보 우리 엄마 아빠 나만 보고 두 분이 사셨는데 내가 막상 이렇게 얘기 말씀 못 드리고 잘못된다면 좀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 내가 없더라도 많지 않은 제 여러 가지 통장도 정리하고 보험도 정리해보고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 몫으로 그리고 당신한테 너무 고마웠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걸리는 게 그거였어요. 아침인데 가장 걸렸던 게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럼. 너무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되게 어렸는데 네. 너무 미안하고 그때까지는 사실은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어디 여행을 가고 즐겨본 적이 없었어요. 네. 20년 가까이 노래하면서. 근데 아이들한테 엄마로서 바쁘다는 핑계로 해준 게 아무도 없고 아무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버릇 없을까 봐 되게 엄하게 훈육하는 그런 엄마여서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해준 게 없다 보니까. 지금도 근데 왜 유서 내용을 물어보고 그러세요? 아이하고 네. 어머니 지금은 되게 생각하면 막 씩씩한데 울컥하지. 네. 아이들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네. 가슴이 절절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서를 내 아내가 이렇게 썼다. 그리고 남편에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유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네. 알려줘서 알았는데 제가 유서를 쓴 것까지는 저희 남편이 알았어요. 네. 제가 평상시에 되게 털털하고 남자 같은 성격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되게 네. 꼼꼼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해서 그거를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네. 보험 증권 뭐 이런 거를 다 정리하는 거를 남편이 봤거든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몰래 뭘까 하고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를 보고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그랬군요. 나중에 혈관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수술 없이 뭐 항암 치료 이런 거 안 하고 식이요법과 식생활 이제까지 불규칙했던 거 이거 다 정리를 하면서 건강을 다시 찾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매일매일 제가 이제 아무래도 무섭다 보니 체크를 했어요. MRI 검사를 계속 했는데 셋째 출산하고 나서 2년 동안 계속 그 종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2의 저의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다른 삶을 찾았잖아요. 먹을 것도 잘 챙겨 먹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해독 주스서부터 뭐 낫도서부터 몸에 좋다는 거 다 잘 먹다 보니까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뭐 다행이네. 너무 건강해지다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저희 넷째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넷째가 생겼어요. 아이고 축하해요. 그 넷째가 벌써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 넷째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면 위로 어떻게 되죠 지금? 그 다음에 형이 네. 4학년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누나가 중학교 2학년, 큰 누나가 고등학교 1학년이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막 이렇게 되네요. 10년 전이죠. 이거 엄마 한참 바쁠 때네 요즘에. 그럼요. 그죠? 제 전성기였 때.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대단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수술합시다 했는데 네. 이게 계속 추적 조사를 하면서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밝게 살고 이러니까 그게 없어졌다. 한 달 전에 수술 날짜 잡혀졌는데요. 거기 병원에서 김희연 씨 축하드립니다. 혈관을 찾으면 수술을 안 해도 된대요. 근데 찾은 거야. 대신 종양이 커지는지 이게 어떻게 더 많아지는지를 늘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병원에서 처방해준 뭐 약과 뭐 식이요법과 이렇게 하면서 운동과 뭐 이렇게 건강한 다시 김희연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다부진 게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음을 앞둔 상황이 되면 온 가족한테 나 이제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할 텐데
남편에게만 어차피 가서 같이 건강검진 했으니까 알고 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하고. 엄마, 아버지께서 아시면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은 수술 날짜까지는 쉬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술 날짜 이런 통보를 받고도 한참 뒤에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 아시고 엄마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 제가 이걸 얘기했으면 엄마 아마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아마 저보다 더 먼저 쓰러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예. 네. 혹시 건강 때문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우리 행복한 아침 가족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하고 팁을 좀 주실 필요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네.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대요. 되게 제가 긍정적인 생각이 저를 아마 이렇게 오늘 김혜연의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힘든데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다운되고 사실은 삶의 의욕이 없더라고요.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뭐 그런 찰나에 이제 아이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의 어떻게 살아갈 것을 미리 계획을 하면 네. 내가 이거 잘 극복해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 거라는 거를 뭐 만들어서 뭐 가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막 아기 낳고 출산하면 나 무대에서 노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안 먹던 정말 제가 먹기 싫어한 약과 함께 여러 가지 정말 챙겨 먹다 보니까 지금은 위도 너무 건강해지고요. 사실은 그 산부인과에서 김희원 씨가 그래서 자궁도 너무 깨끗해져서 넷째 아이도 생긴 겁니다. 네. 아까 진짜 위도 문제였잖아. 그죠? 네. 근데 그 위까지 해결이 됐어요. 네. 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 힘들 때 정말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힘들 때 이렇게 넷째가 네. 네, 이렇게 청실홍실로 인해서 네. 네,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넷째가 더 애틋할 것 같아요. 다른 아기들. 아무래도 이제 넷째 아이 출산하고 의사 선생님도 기적입니다라는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넷째가 제일 이쁠 것 같지만 물론 이쁘긴 넷째가 이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들 그러잖아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제가 시련 속에 있었던 아이들은 넷째가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아이들이 직감으로 알았나 봐요. 엄마 제가 이제 막 아이들 앞에서 웃어도 엄마 와가지고 표정 보고 엄마 어디 아파? 엄마 뭐 저기 스트레스 받아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뭐 물도 떠다 주고 자기가 먹던 초콜릿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엄마가 평소와 같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나 봐요. 그래도 애들 잘 키웠네요, 애들이. 가족 사진 얼마나 화목합니까? 네, 네. 그죠? 저 가족들. 네.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서 넷째가 더 이쁘지 않아요? 그러면 위에 셋은 어떻게 해요? 제가 걔네랑 몰라가지고요. 네네. 얘들아 미안하게 됐다. 나는 니네랑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다. 혹시 다섯째는 계획이 없으세요? 사실은 제가 그런 질문 너무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나이도 이제 5학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직까지 저 다섯째는 이제 포기했습니다라는 얘기는 못 드리는 게 현재 진행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까지 네. 열심히 저희 가동은 중인데요. 아니, 제가 듣기에도 예, 뭐. 이 댁이 금술이 워낙에 좋아서 몰라. 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지금 매일 밤 저희 넷째를 저희 방으로 보냅니다. 네, 여보 아플 때도 뭐 넷째가 생기는데 뭐 이젠 좋아졌는데. 아니 근데 아이들이 지금 넷인데다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한참 더 식성도 좋고 활발할 때라 네. 네. 그 집에 그 식비 같은 것도 만만치 않겠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아이들이 내시면 네. 아이들이 입맛이 거의 비슷할 것 같잖아요. 네. 저희 큰애는 생선 종류를 좋아하고 뭐 둘째는 고기를 좋아하고 셋째는 뷔페를 좋아하고 넷째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입이 까다로워서 딱 자기가 먹을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들 이렇게 어디 회식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다 있는 뷔페로 가자. 그게 제일 낫네. 뷔페를 무조건 저희는 회식장이 뷔페입니다. 네. 치킨을 시켜도 한 그럼요. 세 개 정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셋째 아이가 네. 혼자 먹어도 네. 정말 2마리는 먹습니다. 근데 큰 애가 운동이에요. 운동선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먹는 식비가 굴한 박스를 이렇게 풀어오면 네. 정말 이틀이 못 가요. 오. 정말 많이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정말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도 정말 부러운 게 제가 처음에 김혜연 씨가 오늘 나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제작진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롤모델이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늘 저희 부모님이랑 제 친구들한테 난 다둥이 엄마가 될 거야. 나는 셋 이상은 낳을 거야. 막 맨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같이 이제 젊은 층에서도 그리고 젊은 제 친구들, 젊은 엄마들을 봐도 김혜연 씨를 보면 아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아. 롤모델이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트로트 가수로서도 최정상급 이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너무 대단하지만 육아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네. 시작은 하셨나요? 아니 뭐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제가 항상 꿈과 희망을 다둥이 엄마다. 꿈은 가질 수 있잖아요. 하셔야 원래 됩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현실에 부딪히면 또 이게. 아, 또 다른가요? 예. 네. 역시 뭐 엄마로서 또 가수로서도 똑소리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혜연 씨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라는 궁금증이 좀 들거든요. 어린 시절이요. 일부러 작가님이 네. 제 아픈 구석만 이렇게 오비조비 이렇게 모아오신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사실은 그렇게 넉넉지 않은 집에서 운동선수? 네. 제가 대학 때까지 운동을 했거든요. 육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좀 힘드셨어요. 또 부도가 나시고 해서 아버지께서는 집에 계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멀리 가 계시고 저희 엄마께서 되게 생활력이 되게 강하세요. 네. 80 넘으셨는데 그때 당시 뭐 화장품 일일 방문 판매해가지고요. 예. 화장품 가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엄마 가방을 같이 들고 인생도 같이 해본 적도 있고 뭐 늘 이렇게 부유하지 못한.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철이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학비나 용돈은 그럼 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뭐를 해봤어요, 김현 씨 이렇게 하면 저는 단어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라고 할 정도로 구두방에서 구두도 팔면서 구두 닦는 것도 해보고 뭐 저기 명동 쪽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도 해보고 아이스크림도 팔아보고 서빙도 해보고 우유도 신문도 배달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놀이하는 레슨비도 벌었었고요. 어릴 때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그냥 이제 그때 등록금을 못 낸 사람 친구들을 칠판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몇 번 김혜연 어디를 교정실로.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거짓말도 하고, 야, 나 이거 저기 뭐 엄마가 주셨는데 빼먹었다. 다른 거 썼어, 뭐 이렇게. 아. 뭐 이렇게도 하고.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일찍 철이 들어서 저희 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저희 엄마 이런 아빠 이런 얘기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야 너는 아빠 얘기를 또 해야 되겠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지난 일이니까 뭐. 집에 들어가면 그 빨간 딱지라고 아세요? 네네. 차압 들어온 거? 네. 아.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붙어 있는 걸 갖고 이제 집들이 분들이 오셔서 선풍기면 뭐 이거를 주네 마네 하면서 엄마랑 실갱하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다 봤던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도 했고 가수가 어릴 때부터 꿈은 가수가 꿈이었는데 저는 가수가 돼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 이게 뿔뿔이 흩어져 형제들이 살았거든요. 저는 외숙모 삼촌 댁에 저희 큰 오빠는 할머니 댁에 뭐 작은 오빠는 친구 집에 이렇게 늘 뿔뿔이 흩어져서 돈을 벌고 저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가장 첫 번째 꿈이었어요. 가수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한 생활력의 바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땐 너무 힘들었지만 네. 지금 돌이켜 보면 감사하죠. 예. 저를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게 엄마가 이제 돈 안 들이고 공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아까 그 빨간 딱지가 집에 곳곳에 붙어 있었다. 이걸 보면 빚이 상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혜연 씨가 다 나중에 갚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저희 집에서는 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요. 방송의 힘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신인이었는데 그때 당시 서울대전 대구부산이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M본부에 그 유명한 프로가 있었어요. 임성훈입니다라는. 예. 아침 프로그램. 아침 프로그램에서 제가 거기를 이제 우연하게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출연하게 돼서 뭐 저희 아버지께서 뭐 당구장 하시는 모습이나 뭐 이렇게 했던 모습이 다 나갔는데 그 방송을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빚쟁이들이 소위 얘기하는? 네. 근데 빚값 팔아 이러고? 그때가 이제 그 공소시효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10년이면 그게 말소가 된대요. 그런데 조금 몇 개월 남겨놓고 그게 이제 보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능력이 있으면 해드려야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그 방송에 또 나갔잖아요.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유명해지고 김현희가 서울대전 대구부산 알려져 있을 때 제가 그 방송을 또 잡아서 초대가 이제 출연진으로 이렇게 나와서 제가 방송 덕분에 이렇게 또 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또 그래요. 나 이제 다 갚았어요. 이렇게. 진짜 뿌듯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출연할 때 있잖아요. 그땐 진짜 뿌듯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하고 되게 미안해 하시죠. 그렇지. 아유, 정말 쉴 틈 없이 공연하고 다녔겠군요, 그때.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만약에 10만 원을 벌면 5만 원은 무조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통장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월세에서부터 이제 전세, 뭐 집을 몇 번 옮겨 전세, 그다음에 저희 집을 첫 장만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 당시는 이자가 싸가지고요. 무조건 대출을 해가지고 벌면 무조건 50%는 다 제출을 갚았어요. 그리고 50%를 엄마 생활비, 저 뭐 활동비 뭐 이런 걸 썼던 거죠. 그렇게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서 지금은 정상에 또 올라섰잖아요. 그때를 좀 돌아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솔직하게요? 네,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보통 이제 5년, 뭐 몇 년, 1년 전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1년 전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야, 지금. 이런 경우 많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물론 나이 먹어가면서 주름도 생기는 제 모습도 보면서 저는 지금이 더 이쁜 것 같고요. 옛날 모습보다.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와, 그러면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지금 오늘 중에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제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제가 먹고 싶은 떡볶이, 순대,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내가 열심히 살면 또 이렇게 또 제게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많은 큰 사랑도 주시고 지금이 살아있다는 자체, 지금 이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자체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충만한 행복감으로 기왕에 나오셨는데 한 곡으로 끝낼 수는 없어요. 저희가 좀 이게 방송이 사람이 뭐 처음에 얘기하면서 뭐 모셨는데 뭐 아침부터 노래 죄송해요. 뭐 한 번 죄송했는데 뭐 두 번은 못할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곡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거 안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네, 사르르라고요. 요즘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도 사르르 풀어내리시고 추위도 사르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좋네. 의미 좋아요. 좋습니다. 부탁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맘이 녹아요 살살 녹아내려요 초콜릿처럼 솜사탕처럼
당신에게 빠져버렸어요. 당신만 생각하면 당신만 바라보면 가슴이 떨려오네요. 어쩌면 좋아요 내 사랑.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녹아버렸어요. 이런 날 어떡해요. 바보같이 어떡해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사르르 녹아요 녹아요. 당신 때문에 내 맘이 녹아요 녹아요. 살살 녹아내려요. 초콜릿처럼 솜사탕처럼 사르르 사르르 녹아내려요. 어쩌면 좋아요 내 사랑. 당신에게 녹아버렸어요. 이런 날 어떡해요. 바보같이 어떡해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사르르 녹아요 녹아요. 당신 때문에 내 맘이 녹아요 녹아요. 살살 녹아내려요. 초콜릿처럼 솜사탕처럼 사르르 사르르 녹아내려요. 나 정상이야. 초콜릿처럼 솜사탕처럼 사르르 사르르 녹아내려요. 사르르. 이야, 예. 와. 아, 사르르. 아, 여기 이제 녹았습니다. 이번 봄 시즌을 겨냥한. 그렇죠. 열심히. 누가 내렸나요? 녹아내려요, 녹아내려요. 쓰셨나요? 네, 벌써 녹았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정말 이 무대 보면서 네. 정말 대단한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 대단한 트로트 가수잖아요. 근데 데뷔가 되게 궁금해요. 데뷔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데뷔를 하시는지. 글쎄요, 이제 첫 무대는 네. 사실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송혜 선생님께서 저 되게 예뻐해 주시거든요. 제가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에요. 아, 진짜요? 근데 사실은 전국 노래자랑 나가기 전에 이제 이미 가수의 등용문길로 그 신인 가요제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차 합격을 하고 2차에 갔더니 많은 매니저분들이 벌써 이게 계시더라고요. 네. 섭외를 하신다고. 그러다가 저희 이제 인천 서구에 저희 아버지가 축구를 되게 유지셨어요. 축구 회장님이셨어요. 예. 축구에. 그래서 예. 아 당신 딸 노래 잘하잖아. 좀 내보내봐. 우리 서구에 전국 노래장이 왔는데 그래서 정말 우연하게 나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노래장에 잘 많이 안 나왔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노래 그리 잘하지 못했는데 일단 인기상을 주셨어요. 인기상. 그리고 보통 연말 결선 나가려면 노래를 좀 잘하거나 아니면 네. 정말 웃긴 네. 그 네. 인기상을 받은 사람들이 연말 결선 나가는데 그 정한욱 작가님이시라고요. 그때 작가님이 지금까지도 하세요. 그 작가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연말 결선에 이제 예심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기가 돼서 이제 가수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첫 이제 신인 가수가 돼서 네. 노래자랑에 출연했잖아요. 네. 제 첫 무대 기억하시더라고요. 보통 노래자랑은 음악이 쫙 나오면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나가서 네. 인사하고 네. 노래하거든요. 제가 그때는 몰랐던 거야. 네. 저는 뒤돌아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됩니다. 등장을 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데 다 해주셨어요. 모습까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계기로 노래자랑 이제 출신 가수가 됐고 그 바람에 노래자랑 덕분에 또 인기 가수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좋은 곡을 받은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저 최 기자 나오셨으니까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으로 완전히 네. 스타가 되는 거죠? 아니, 제가 또 조사를 안 해올 수가 없죠. 저희 롤모델이신데.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데뷔곡으로는 쉿 조용히 그리고 꿈속에서도 먼 그대라는 곡이 있고요. 또 트로트 가수 데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신 우리 김혜연 씨 정말 메가 히트곡을 내게 되죠. 바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저 초등학생 때도 저희 반에서 다 불렀어요. 장기자랑하면 이 노래 다 불렀고 저 이번 설날 때도 이제 친가 내려가는 길에 저희 아버지 찬양용 MP3에 김혜연 메들리. 요거지, 요거. 네. 저도 어릴 정말 때 김혜연 선배님 얼굴은 몰라도 이 노래는 알아요. 그래요. 정말 다들 아는 노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발표와 동시에 대중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이 실린 앨범이 당시에 100만 장. 이야, 그랬어요? 지금 10만 장만 팔려도 정말 그러니까. 대박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100만 장을 기록을 했고 또 김혜연이라는 이름을 전국에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유명한 것이 2005년에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 하시타임의 한 장면에 삽입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나오네. LA 한인타운, 그러니까 LA 한인슈퍼를 배경으로 한 그런 씬인데요. 대사와 비닐봉지의 이 바스럭거리는 소리에도 흐릿하게 들리긴 하지만 이 노래 들리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할리우드를 울린 곡입니다, 이 노래가. 네. 그리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으로 90년대 초반 정말 각종 인기 차트에서 상위권을 섭렵하면서 각종 행사, 무대 엄청난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정말 전국을 들썩였던 노래예요. 그렇죠. 야, 데뷔하고 나서 굉장히 그 가수들이 고생하잖아요. 네. 첫 곡 스타 안 하고 이러면. 근데 바로 됐어요. 그리고 행사의 여왕. 제가 그때 듣기로는 소문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한 바퀴 돌면 그 쌀가마니에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가득 싣고 그냥 서울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교통편이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정말 12개라는 행사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하루에 12개? 하루에 12개. 하루에 12개면 동선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소문 듣기로는 그 웬만한 연예인들은 뭐 이렇게 행사를 내려갈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맞아요. 우리 선배님은 이렇게 가서 요렇게 올라가요. 네. 저는 그거 듣고 와 그럼 야 진짜 몸이 그러면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12개가 보통 이제 스타트 행사는 뭐냐면 마라톤 대회나 뭐 인전 아침에 체육대회 하는 그렇죠. 거.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뭐 서울, 인천, 수원 갔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부산 가서 수원 와서 딱 비행기 타고 다시 와서 그때 당시는 또 밤업소라는 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 밤업소도 6군데, 7군데씩 매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좀 다른 출연자들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죄송할 때 많았죠. 스케줄 왜냐면 조절해야지. 정말 갑자기 바빠지다 보니까 이제 순서를 이제 오프닝 가수로 지금까지도 김연하면 오프닝을 많이 하거나 거의 엔딩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바쁘다고 해서 오프닝을 올라가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기다리잖아요. 이제 저를 기다려주는데 일단 무대 올라가면 무대 욕심도 욕심이지만 앵콜 나오고 그러면 그냥 저버리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앵콜까지 다 받고 지가 바쁘다 해놓고 할 거 다 하고 뒤에 가수들은 뒤에 분들은 선배님한테 혼도 많이 나고요. 어떤 가수들은 저 때문에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아이고. 그다음에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근데 실제로 가수 한혜연 씨가 이런 얘기를 한혜진 했었어요. 씨요? 네, 한혜진 씨가 이런 네, 얘기를 네. 했는데 김혜연 씨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분위기도 너무 잘 띄워가지고 김혜연 씨가 선 다음 무대에 서는 가수들은 뒤에서 가슴이 콩닥콩닥한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그 다음 순서에 가수가 올라가면 무대 분위기가 순식간에 다운이 된대요. 싸해지는 분위기. 싸해지는 거 이미 앞에서 흥을 다 돋궈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가수들이 약간 얄밉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한혜진 씨 같은 경우도 나도
김혜연을 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 아니겠어. 저도 행사장에서 네. 몇 번 뵀었는데 진짜 오프닝을 많이 하셨었는데 웬만하면은 그 오프닝 무대라는 게 엔딩처럼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엔딩처럼 선배님이 딱 오프닝을 하면은 왠지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짜잔 하고 끝나버려. 네, 그런 느낌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무대에 올라가면 지금은 많은 가수분들이 객석도 내려가고요. 네. 그 뭐 올라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정말 뭐 처음 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는 그런 가수들이 없었어요. 근데 저 무대 올라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먼저 했고요. 객석에 내려가는 것도 사실 거의 제가 먼저 하지 않았나. 예. 지금은 많은 가수분들이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4번의 임신과 출산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좀 쉬신 거예요? 한 앞으로 앞뒤로 몇 달씩 좀 한두 달씩 사실은 기록을 아마 제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삭 그 거의 출산 일주일 전까지 무대에서 노래를 했었고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11일 만에 무대 복귀를 했어요. 11일이요? 네. 이야. 그게 돼요? 그 조리원에 있으면서 K본부에서 그때 전국노래장 제가 출신 가수잖아요. 네. 연말 특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출신 가수다 보니까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할 수 있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원 복을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11일 만에 무대에 쓴 적이 있고 18일 만에 이제 가수들이 가장 중요한 거 올해 가수상 받는 그 무대에 제가 18일 만에 섰던 것 같아요. 이 밖에도 혹시 에피소드 좀 들려주실 거 있으세요? 글쎄요, 그 다른 분들은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 어머 김혜연 씨 통통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제 몸무게가 43kg에서 45kg예요. 근데 통통하잖아요 한 분은 제가 아기 가졌을 때 본 분이고 아니 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럼 아기 낳고 나서 조금 숨었을 테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 보면 늘 10년에 아기가 4명이었지만 거의 배가 불렀다 빠졌다 불렀다 빠졌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배불렀을 때도 네. 아까도 우리 여기서 봤습니다마는 노래할 때 가만히 부르질 않아요. 네, 계속 맞아요. 춤을 추시면서 부르잖아요. 저 노래하면 이제 지금이야 이제 어머니들 많이 아시잖아요. 네. 김혜연이가 무대 제가 뛰면 더 걱정을 하세요. 뛰지 말라고, 뛰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만삭 때 넷째 때는 사실은 임신 8개월 때 이미 4cm가 열려 있었어요. 거의. 근데 자궁은 그나마 튼튼한가 봐요. 그때가 40 넘어서 노산에 아기를 가졌잖아요. 네. 4cm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무사히 출산을 했어요. 물론 조금 일찍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제가 듣기로는 행사도 네.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진짜 화났던 게 뭐냐면 저는 행사를 같이 했었어요. 예, 전 예. 연도에. 예, 예. 근데 저는 그 다음 연도에 놀러 갔는데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행사를 다닐 거면 그래서 계속 쓰임이 있어야지.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동안 엄청나게 버시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이게 가장 저는 궁금해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빚도 다 갚고 뭐 집도 장만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열심히 산 만큼 여러분 이제 주신 것도 있고 제가 떳떳하게 막 사치하거나 그러진 않은 스타일인데 또 이제 연예인들이 하다 보면 열심히는 사는데 하다 보면 또 까먹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요. 뭐 하다 보니까 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실수를 해도 열심히 삽니다. 그래도 예전엔 빚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입장까지는 온 거고 그리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으로 빚 다 갚고 배미아로 아파트 사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요번에 샤르르 이거 가지고는 뭘 사야 되나? 일단은 빌딩 한 채 사야 돼. 그렇게는 힘들고 지금은 그런 욕심보다는 예. 식지 않은 꾸준함 한 계단 한 계단 걸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눈을 마주치고 같이 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욕심으로 열심히 살아요. 그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부르면 그 김혜연의 장점은 뭐냐면 한 번 부른 사람은 또 부른다. 부르고 싶고 근데 안 진짜로 부르시는 이게 분이 있잖아요. 이게 행사 관계자 친한 형도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전년도에 불렀던 사람은 그 다음 연도에 부르기가 엄청 힘들대요. 왜냐하면은 또 부르면은 또 그 뭔가 행사가 똑같아 보이니까. 근데 그런 모습인데도 또 불렀다는 거는 이게 뭐 매력이 분명히 있는 거지. 뭔가 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열심히 무대에서 이 무대 아니면 다음 무대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늘 지금까지 하는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아이러니하게 10년 이상 똑같은 행사를 계속 불러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감사하죠. 예. 그러면 새 곡 부를 거 또 불러주셨는데 제가 멘트를 합니다. 지겹지 않으세요? 내년에 또 와도 되나요? 그럼 또 오세요. 그럼 내년에 진짜 불러주세요.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야, 그건 정말 고마운 일이네요. 네. 네? 많이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엄청 그 부럽죠. 앞에 시작하면서 네. 저 그때 고민했던 건강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 내 건강 때문에 또는 우리 가족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니까 괜찮던데요? 하고 얘기해 주시면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저는 사실은 쉬쉬했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혼자만 쉬쉬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포옹 한 번이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우리 집안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똑같이 아파줄 수는 없지만 그 아픔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아픔을 조금 나눠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마음과 말 한마디로. 그때 그 역할을 가장 잘 해줬던 분은 역시 저희 남편이었습니까? 남편이죠. 저희 남편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에 제게 큰 힘을 줬던 우리 아이들. 저 궁금한 게 네. 이제 제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궁금했던 것이 아니 이 끊임없는 긍정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힘든 건데.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이게 건가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아마 이 긍정이라는 마인드를 저희 엄마가 심어주시지 않았나. 어머니의 힘. 네. 아. 지금까지도. 교육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해, 이거 해 이렇게 안 하고요. 네. 엄마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잠 못 자고 나가고 새벽에 들어와서 다시 화장 지고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방송하고 이런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움직이는 동선을 같이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생활에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보여줘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부모를 통해서 예. 학원이 아니었어요. 스카이캐슬은 아니었어요. 아이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김혜연 씨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계획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예. 이제는 아프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행복한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또 뜨거운 사랑을 받고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하나 열심히 사는 예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노래도 인사 많이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같이 건강하시자고요. 여러분 파이팅. I love you. 네. 이렇게 초긍정으로 사는 사람도 혼자 외롭고 혼자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대에 서서 박수를 받으면 아마 그걸로 희석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옛날 아침 마라톤 행사처럼 열심히 노래를 해주시고 김혜연 씨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날씨는 어떤지 알아볼 순서인데요. 오늘 김혜연 씨가 초대 손님이었는데 네. 우리 기상캐스터도 이름이 비슷하네, 발음으로 하면. 그렇죠. 그죠? 자, 오늘도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야외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지는 좀 여전하죠. 네, 그래도 서울등 중북부 지역은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서 공기질이 깨끗합니다. 8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5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상황이 다릅니다. 어제 남아있는 먼지와 함께 대기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후에는 상층을 지나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내려오면서 먼지가 좀처럼 흩어지긴 어렵겠습니다. 오늘 영서는 오전까지 세종과 대전, 충북과 남부 곳곳은 종일 공기가 탁하니까요. 실시간 먼지 농도 자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아침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다시 경기 북부와 일부 강원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영하 10도 아래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영하 6도로 평년 수준은 3도 밑돌고 있으니까요.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바람도 지속되면서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일주일 가까이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불조침 지수 90입니다. 주변에 불이 붙을 만한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맑은 하늘 아래 빨래하기 좋은 날씨지만 공기가 탁한 지역은 실내에 말리는 게 좋겠습니다. 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 텐데요. 서울 2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6도, 부산, 울산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메마른 날씨 속에 금요일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감기 가능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날씨였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옷 입으시고 하나 더 마스크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미세먼지 얘기하네요. 오늘 행복한 아침 수요일에 반가운 아침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오늘 반가운 사람 만나는 그런 행복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